차분하고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50살,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아이들도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는 저희 둘만 남은 셈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조용하게 사는 사람은 남편 하나뿐입니다. 저는 좀 말이 많아요. 장 보러 나가면 마트 아주머니와도 수다를 떨고 동네 꽃집 앞 강아지와도 한참을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죠. 반면 제 남편은요, 하루에 입을 3번 정도밖에 안 여는 사람이에요. 물으면 겨우 밥 됐냐? TV 리모컨 어딨냐?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게 남편의 하루 언어 사용량의 전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무뚝뚝한 사람도 아침만 되면 꼭 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방문이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리고 그 다음은 늘 똑같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며 주방에 서 있으면 뒤에서 불쑥 다가옵니다. 한 팔로 제 허리를 감고 턱으로 제 어깨를 툭 하고 쳐요. 그게 남편의 신호죠. 밥보다 먼저 달아오르는 무언가. 그는 아침밥보다 저를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신혼 때야 좋았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접촉이 설렜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습관이 됐고 이젠 저도 그 시간에 본능처럼 몸이 준비되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욕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밥상은 그대로 덮여 있고 된장국은 약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방. 이불 속에서 매일 아침 조용한 전쟁을 치릅니다. 아무 말도 없고 어떤 감정 표현도 없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디를 만지면 제가 움찔하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면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오는지. 처음엔 저도 몇 번은 화를 냈어요.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침부터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그랬듯 한마디 합니다. 부부잖아. 그게 끝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꼭 말끝에 제 입술을 닿게 해요. 그 짧은 키스 하나에 또 말문이 막히죠. 세월이 참 이제는 된장국보다 이불이 먼저 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은 국을 싫어한다지만 우리 집은 늘 그렇습니다. 국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요. 그게 우리 집의 아침입니다. 조용한 사람과 시끄러운 여자,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상상 못할 이 일상. 어느 집이든 아침엔 분주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고 멸치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내고 된장을 풀고 남편이 좋아하는 미나리랑 호박을 썰어 넣습니다. 세탁기는 돌아가고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역을 데치다 말고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 속옷바람으로 마당을 지나고 있었어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서늘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집안에선 옷을 잘 안 입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말없이 다가오죠. 빨래를 꺼내 마당 빨래줄에 하나씩 널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기분이 싸한 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뒷덜미를 손으로 감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늘 그 타이밍에 옵니다. 뭐 좀 마실래? 물어봤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빨래줄 밑으로 조용히 고개를 들이밀며 제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쌉니다.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살짝 젖은 수건이 바람에 흔들려 제 옆구리를 스쳤고 빨래 집게를 물고 있던 입에서 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누가 보면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품에 안긴 채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마당 바닥에 먼지가 묻은 수건을 주우면서 제 손도 심장도 바닥에 닿은 느낌이었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제 등을 조용히 감싸고 천천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바람보다 그 사람의 숨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저희 집 아침입니다. 된장국은 아직 약불에 있고 빨래는 절반만 널렸고 마당엔 우리의 체온이 남았습니다. 그러고도 남편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조심하자, 미안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그 품에 몸을 맡기는 제가 그의 아내입니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넣을 때면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은 늘 그때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젖어있는 수건의 물기를 탁탁 털어내고 빨래 집게로 하나씩 고정하던 그 아침 햇살이 좋아 이불도 널었죠. 마당엔 따뜻한 기운이 돌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바지 한 벌을 손에 들었고 그 순간 제 허리 뒤로 무겁고도 익숙한 팔이 감겨왔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말없이 기척도 없이 어느 틈에 와 있었는지 빨래줄 아래로 고개를 비스듬히 들이밀고 제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턱으로 제 어깨를 톡 치고 팔로 조용히 앉습니다. 당신 또 그래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제 등을 두세 번 두드리듯 쓰다듬고 고개를 제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숨을 내쉽니다. 뜨겁고 무거운 숨결이요. 사람들 봐, 이불도 아직 다 못 널었는데 그 말에 반응은 없고 대신 손이 천천히 제 허리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마당 한복판 바람은 불고 빨래는 펄럭이고 제 몸도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을 놓쳤고 그 바람에 먼지가 풀풀 날아오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그걸 주워드는 사이 그 사람은 제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을 한 손으로 감쌉니다. 여전히 말은 없습니다. 눈빛만 아무 말 없이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눈빛, 그게 우리 부부입니다. 세상은 밥을 먼저 찾겠지만 이 사람은 제 숨소리부터 확인하는 남자예요. 그렇게 또 빨래는 절반만 널린 채 그 사람과 나는 마당 구석 작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덮은 것도 아니고 방안도 아닌 그저 바람과 햇살과 빨래줄 아래 그 사람의 두 팔 아래에서요. 그날은 모처럼 외출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친정 언니 생일이라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집안일도 일찍 마무리하고
거실 청소까지 끝낸 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썹 하나, 아이라인 하나를 그리는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거울 앞에 앉아 눈꼬리를 잡고 있었죠. 작은 한 줄을 그리면서도 어째서 이 선 하나가 이토록 떨리는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 익숙한 기척이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슬쩍 돌아봤더니 남편이 방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제가 올려둔 옷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왜? 역시나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는 그 사람 거울 앞에 걸어둔 원피스를 툭 집어들더니 침대 위에 툭 던져버립니다. 딱 두 마디 그거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일부러 짜증난 듯 투덜댔습니다. 아니, 다 늙은 여자가 원피스 좀 입는다는데 뭐 어때서? 그러자 그 사람 그제야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있던 제 다리를 무릎으로 벌립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냥 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밀어붙입니다. 아니, 지금은 좀 나가야 한단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제 무릎 안쪽에 얼굴을 묻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아도 숨결만으로도 이미 안쪽은 젖어갑니다. 그 사람은 질투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유욕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으로, 입술로, 무릎 사이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를 다시 제압합니다. 원피스는 침대 위에 그대로 던져져 있고 저는 화장대 앞에 속옷이 반쯤 내려간 채 한참을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약속에는 늦게 나갔고 머리는 다시 감아야 했습니다. 몸에서 그 사람의 체온이 너무 오래 남았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럽니다. 제가 제 시간을 가지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시간을 가져가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거부하지도 밀어내지도 못한 채. 그게 이 남자와 사는 방법입니다. 말 없는 사람과 말 많은 여자와 조용하고도 격렬한 공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김치를 꺼내다 장독대 위에 잔뜩 낙엽을 떨어뜨린 게 마음에 걸려 새벽밥 해먹이고 커피 한 잔 마신 뒤 마당으로 나갔죠. 쪼그려 앉아 손바닥만 한 빗자루로 조심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 남편이 장화를 신고 호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잠옷 바지 차림 그대로 텃밭을 물로 쓸 듯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등 밀어줄까? 그 한마디에 그 사람 고개도 안 돌리고 어깨만 살짝 으쓱합니다. 그게 그래라는 뜻이죠.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모든 의사 표현을 끝냅니다. 욕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말없이 수건을 벗고 욕조에 걸터 앉습니다. 작은 욕실이지만 그 사람의 등은 언제나 너무 커 보여요. 물을 끼얹고 떼수건을 적시어 천천히 그의 등을 밀기 시작합니다. 어깨뼈 위에 잘 안 뛰는 작은 점 하나, 허리 아래 살짝 휘어지는 골반. 수십 년을 봐온 그 몸인데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도 뜨거웠습니다. 힘들었겠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그 말에도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등을 다 민 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제 눈을 잠시 마주쳐요.
그 눈빛이 이젠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지를 걷고 욕조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는 샤워기를 들고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물을 뿌려줍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이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등을 밀어주는 것도 아닌 그날은 말 대신 온몸으로 서로를 닦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욕실, 김이 서리고 거울이 뿌옇게 흐려질 때쯤 우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올 땐 피곤하기보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말 없는 그 사람과 많은 내가 그날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나눈 날이었습니다. 겨울 초입 김장철이 되면 아내들은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일꾼이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며느리들이 오기로 한 날짜에 맞춰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생강을 갈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은 김장만 시작하면 유난히 가까이서 맴돌아요. 말은 안 해도 틈만 나면 주방 앞에 서성거리고 김치 국물 묻은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면 뒤에서 내가 할게라는 듯 조용히 문을 닫아줍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김치 속을 버무리다 보니 손목이 퉁퉁 붓고 어깨가 묵직해졌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걸터 앉아 손목을 주무르고 있는데 그 사람 말없이 제 옆에 와 앉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파스를 한 장 꺼냅니다. 말도 없고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손을 가져다 자기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파스를 떼어 제 손목 위에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파스 냄새가 확 올라왔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했지?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침묵입니다. 다만 파스를 붙인 손을 자기 손으로 한참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 방식의 고마움이고 그 사람만의 사과였고 그 사람만의 애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서 컵 2개를 가져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말은 없지만 그 마음은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먼저 등을 돌려누웠지만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등에 팔을 얹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말없이 뒤돌아 절 안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체온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손목 위에 파스 한 장이 더 따뜻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큰애가 첫 손주를 낳았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서울 우린 지방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지만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기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그 사람의 드문 한마디였습니다. 가방엔 속옷 2장 보온병에 따뜻한 물 한 통 별 준비도 없이 새벽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겨우 눈을 붙이고 있었고 차 안엔 라디오도 꺼진 채 오직 도로 위 소음만이 함께했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은 갑자기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커피 자판기를 가리켰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고 조용히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구석, 불 꺼진 정비 차량 전용 공간으로 차를 살며시 이동시키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이대로는 못 지나친다는 걸. 등받이를 살짝 젖히고 몸을 숙인 그 사람의 느낌이 제 목선 아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이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정비구역 새벽 3시 차 안엔 성에 낀 유리창 너머로 밖은 보이지 않았고 속삭임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망에 아무 거리낌 없이 몸을 맡긴 사람이고 저는 수십 년을 받아들여 온몸으로 다시 그를 받아들입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머릿속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지독하다. 남편의 성욕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잠 못 자도 일이 많아도 그는 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차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그 사람 안에 묻혔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고 차 안엔 우리 둘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공간, 조용하고 누구도 없는 곳.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 지방 살림살이에 넉넉하진 않았지만 여름 휴가만큼은 꼭 가족끼리 다녀오자고 매년 바닷가 쪽 민박집을 예약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 펜션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허름한 민박집. 방 하나에 4식구가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죠. 아이들은 바다에서 놀다 지쳐 이불을 펴자마자 코를 골았고 저는 조용히 세면장에 가서 씻고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남편이 문을 살짝 닫더군요. 잠든 아이들 틈에 조용히 누워있던 그는 제가 들어오는 순간 천천히 말없이 이불을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애들 자잖아. 작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이불 속으로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래요. 조용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입을 막지도 않고 소리를 낼까봐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그저 이불 속에서 속도를 조절해가며 저를 덮습니다. 숨소리 하나 죽이기 위해 저는 이불을 입에 물고 있었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이들 숨소리 사이로 새어나올까 조마조마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논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그걸 확인하듯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겨우 한 번을 그렇게 넘겼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린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뭐. 속삭이는 제 말에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을 일으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까치발을 하고 밤하늘이 별로 가득하던 마당으로 나왔어요. 별빛 아래 고요한 바다의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 저는 다시 20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 틈에 끼어 이불을 개면서 저는 그 이불 속 체온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질투난다는 말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쑥스럽고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였지만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한번 얼굴 보자는 말에 그냥 그래 하고 웃었을 뿐인데 남편이 소파에서 리모컨을 돌리다 말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앉아있는 저를 그대로 안아 올렸죠. 순간 당황했지만 저항할 새도 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침대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바깥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질투와 소유욕 같은 낯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집안, 방문 밖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렀지만 이불 속에서는 오직 그 사람의 숨소리와 저의 작은 신음만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전날 밤의 열기는 제 몸속에 그대로 남았죠. 그는 말로 나에게 집중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그 격렬한 방식으로 저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고 저를 향한 소유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말없는 남자의 지독스러운 애정 표현 방식이죠. 전화 통화 한 번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 남자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저이고 이 몸의 주인도 분명 저인데 왜 저는 늘 그의 욕망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걸까요? 그것이 두려움인지 익숙함인지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인지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질 때인데 남편의 성욕만큼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너희 남편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부부 사이가 괜찮은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은 입 대신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 집 방식이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따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무 수동적인가? 한 번이라도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다시 그의 손이, 그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늦은 밤 남편은 TV를 보다가도 슬그머니 제 옆에 와 눕습니다. 불이 꺼지고 집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립니다. 그는 절대 조르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감싸 안을 뿐이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체온과 욕망을 느낍니다. 이젠 저도 압니다. 그가 저를 안는 행위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그 사람의 침묵하는 소통 방식이라는 것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던 그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저에게 말을 거는 순간인 겁니다. 부부잖아. 남편이 딱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엔 사실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와 하나이고 싶어. 나는 아직 너에게 이만큼의 애정이 남아있어.
그 무뚝뚝한 사람이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모든 언어들이 그 짧은 접촉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요. 된장국보다 먼저 끓는 이불, 빨래보다 먼저 마당에서 얽히는 체온 여행길 차 안에서의 은밀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잤죠. 저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늘 아침이면 불쑥 열리던 방문이 열리지 않았고, 주방에 서 있으면 느껴지던 익숙한 팔의 감촉도 없었죠. 그날은 된장국이 약불에서 끓을 일도 밥상보다 먼저 이불이 끓을 일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지독스러운 욕망이 저에게는 일종의 일장이자 확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아내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무언의 증명이었을까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유튜브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 아마도 저처럼 침묵하는 남편의 지독스러운 애정을 버거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다른 아내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몸으로 대화하는 세대인가요? 아니면 단지 이 사람이 특별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가 제게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의 열기와 체온을 통해 저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말이 없어도 그는 저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남편의 지독스러운 성욕은 곧 그의 지독스러운 소유욕이라는 것을요. 그는 세상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저라는 아내에게만 이토록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집착이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50살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원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장 뜨거운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밥상을 차리는 중이었고 겉으로는 또 시작이네라고 투덜댔지만 속으로는 그의 무뚝뚝한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에서 아침을 시작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제 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된장국은 다시 약불에서 끓고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고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50살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말 없는 남편의 지독스러운 성욕,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것이 저희 부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이 많든 적든 열렬하든 조용하든 모든 부부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소통하겠죠.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가정의 침묵 속 대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